준비됐어요? 궁금한 건 못 참아. 못 참으면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왔다. 두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과학여성병원의 배윤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여성병원의 윤혜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진료 보시다 보면 산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모님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미지근하게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거 같이 쳐야 되나? 같이 쳐야지. 원장님, 임신 초기, 중기에 산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조산, 조기 진통일 거예요.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산모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조산입니다. 이런 조산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확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로에를 누군가가 산모님에게 선물했다면 그건 바로 음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치주염입니다. 만약에 산모님들이 임신 중에 이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플 때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치주염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오히려 조산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 이 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조산을 했던 기왕력이라든지 혹은 쌍둥이라든지 그런 확실한 인자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인자들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인자 뭐가 있을까요? 남편?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애완동물로 고양이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요. 많은 산모님들이 또 진료실에서 묻곤 합니다. 정말 임신 중에 고양이를 기르면 안 되는 건지요? 사실 고양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톡소플라즈마증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톡소플라즈마증은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사실 톡소포자충에 일반 성인들이 감염된다고 해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임신 직전에 또는 임신 중에 톡소포자충에 처음으로 감염이 된 태아에서는 드물지만 뇌수종이라던가 맥락망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를 좀 요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톡소플라즈마증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톡소포자충은 이제 고양이의 분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씻지 않은 야채나 과일들을 드실 때도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과일이나 야채는 꼭 씻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기를 좀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분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분변을 치우신다든지 아니면 캔 리터 등 모래를 좀 갈아주실 때, 교체해 주실 때에는 장갑을 끼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 고양이에게 꼭 익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임신 중에 해도 괜찮을까요? 뿌잉뿌잉 19금. 산모님들 그리고 남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저희한테 질문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관계는 임신 중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태아에게 해롭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단 조산기가 있거나 유산기가 있거나 혹은 태반이 아래에 있는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연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를 많이 할수록 아기가 정말 빨리 태어나는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많은 산모님들이 또 묻습니다. 백일의 주사를 정말 꼭 맞아야 하는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매 임신마다 임산부가 27주에서 36주에 백일의 예방주사를 꼭 맞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해가 먼저 뭔지 알아보면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서 직접 접촉 또는 기침을 통한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백일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상 소견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보고에 따르면 백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76%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후 2개월까지는 아이들에게 백일의 예방접종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산모님들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셔서 태아에게 수동 면역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기를 돌보는 조부모들도 같이 맞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촉 또는 기침을 통한 비말 감염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맞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나는 돌보지 않겠다는 아빠는 맞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끝났다고요? 산모님들은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게 남아있다면 과학으로 오세요. 오세요! 자, 저희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 We'll be back!